작년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아껴 썼다고 해도 에어컨을 며칠 켰을 뿐인데 고지서에 적힌 숫자는 17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에어컨을 켜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선풍기만 틀어보니 바람은 미지근하고 땀은 식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차가운 바람 하나 없이 하루를 버틴다는 게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니 짜증이 늘고 잠도 못 자고 건강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려면 에어컨 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한 바람을 쐬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주민센터 에너지 전략 교육에서 정말 놀라운 방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선풍기에 이것 하나만 붙였을 뿐인데 갑자기 얼음바람처럼 시원한 공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며칠을 써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선풍기로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기막힌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선풍기만 돌리고 계신 분들, 밤에 더워서 잠 못 드는 분들, 미지근한 바람에 답답함만 쌓이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선풍기 앞에 얼음을 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다 아는 이야기네 하시겠지만 올바른 방법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선풍기 앞에 얼음을 놓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큰 그릇이나 대야에 얼음을 가득 담아 선풍기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놓습니다. 그러면 선풍기 바람이 얼음 위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차가워집니다. 얼음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수증기와 냉기가 바람을 타고 방 안을 퍼지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원한 김이 올라오는 냄비 앞에 손을 대면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듯 얼음 위를 지나온 바람은 반대로 시원한 냉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얼음은 주변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면서 천천히 녹게 됩니다. 이때 공기 중에 열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냉각이라고 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지나면서 그 냉각된 공기를 흡수하고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 내는 구조입니다. 실험 결과 선풍기 앞에 얼음을 두면 주변 공기가 최대 3도에서 4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여름밤에 이 방법을 쓰면 땀이 식고 잠이 훨씬 잘 옵니다. 이때 얼음을 그냥 조각으로 쓰는 것보다 얼린 페트병을 활용하는 것이 더 오래갑니다. 500ml나 1.5L 페트병에 물을 채운 다음 냉동실에 꽁꽁 얼려서 선풍기 앞에 두는 겁니다. 얼음 조각은 금방 녹지만 페트병은 4시간 이상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하나만 꺼내서 선풍기 앞에 두면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밤잠 설치는 일이 훨씬 줄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방법은 탁월합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면 보통 1만 원 가까이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한 달만 해도 30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 반면 선풍기와 얼음 또는 페트병을 활용한 이 방법은 하루 200원도 들지 않습니다. 선풍기 한 대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돌렸을 때 평균 전기료는 150원에서 200원 사이입니다. 얼음을 만드는 전기료까지 포함해도 300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한 달만 써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얼음이나 얼린 페트병 위에 얇은 수건을 살짝 적셔 덮어보세요. 그러면 수건이 천천히 마르면서 냉기가 훨씬 강하게 퍼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분 증발 과정이 주변 온도를 더 효과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름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한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수건이 증발하면서 방 안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시원할까 싶은 마음에 한 번쯤 해보셨다가 직접 체감하고 나서는 너무 놀랐다고 하십니다. 저희 이웃 김영자 어르신도 작년 여름 이 방법을 써보고는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잘 오고 전기료 걱정도 줄고 무엇보다 몸이 덜 지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풍기 앞에 얼음이나 얼린 페트병 하나만 놓는 것으로 방 안 공기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방법, 생각보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선풍기 앞에 얼음을 놓는 방법으로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써도 여전히 방 안 전체가 더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이번에는 선풍기 뒤쪽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풍기 바람은 앞에서만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핵심은 선풍기 뒤에 달려 있습니다. 선풍기는 구조상 뒷면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쪽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뒤에서 어떤 공기를 흡입하느냐에 따라 앞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 뒤에 있는 공기가 차가우면 당연히 앞에서 나오는 바람도 훨씬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활용한 방법이 바로 선풍기 뒷바람 냉각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선풍기 뒷면에 붙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택배로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주문하면 아이스팩이 하나쯤은 딸려옵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웠던 그 아이스팩이 여름철 최고의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작은 생수병을 얼려서 사용하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선풍기 뒷면에 아이스팩을 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해서 선풍기 뒤쪽 망에 묶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스팩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비닐봉지나 천으로 한번 싸주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흘러 전선에 닿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앞바람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풍기 전체 바람이 시원해집니다. 앞쪽에 얼음을 놓는 방법은 바람 일부만 차가워지는데 이 방법은 선풍기 전체를 냉풍기처럼 만들어 줍니다. 한마디로 바람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차가워진다는 점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선풍기 뒤에 공기를 냉각하면 모터가 흡입하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 공기가 날개를 통해 다시 앞쪽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바람의 온도 자체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실내 전체를 냉각하고 싶을 때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거실이나 부엌처럼 넓은 공간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기가 시원하게 바뀝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작년에 처음 써보신 저희 큰형님은 집에서 에어컨을 거의 안 켰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낮에는 앞에 얼음, 밤에는 뒤에 아이스팩을 번갈아 사용하는 식으로 조절하셨는데 전기료가 작년보다 9만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도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얇은 이불을 덮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귀찮을 줄 알았는데 고정만 잘 해두면 하루 종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실에 아이스팩 2개만 준비해두고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얼리는 식으로 번갈아 쓰면 하루 종일 끊기지 않고 시원한 바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면 전기요금이 1만 원 가까이 나오지만 이 방법은 선풍기 전기료 200원 수준의 아이스팩 냉동 전력까지 포함해도 300원이 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만 9,700원입니다. 한 달이면 29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가족 외식도 하고 건강보조식품도 사 먹고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여름 선풍기 뒤에 아이스팩 하나 붙여보세요. 한번 설치하면 바람이 달라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공기가 상쾌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밤에 창문을 활용한 바람 순환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밤에 잠들 때 정말 효과적인데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소용없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밤이 되면 바깥 공기가 낮보다 훨씬 시원해집니다. 특히 해가 완전히 진 뒤인 밤 9시 이후부터는 바깥 공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해 새벽 3시쯤엔 실내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때 이 시원한 바깥 공기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방 안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선풍기를 창문 밖으로 향하게 두면 방 안에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반대쪽 창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원리는 바람의 순환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방 안에 창문이 2개 이상 있을 때 하나의 창문에는 선풍기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설치하고 반대편 창문은 열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풍기가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반대편 창문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 과정을 자연 환기 또는 기압차에 의한 공기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려운 말 필요 없이 공기 흐름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선풍기를 창문 밖으로 돌려놓고 반대쪽 창문을 살짝 열어놨더니 30분도 안 돼서 방 안 공기가 시원하게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열기로 가득했던 거실 공기가 금세 상쾌해지고 눅눅했던 숨결도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 방법을 써두면 자는 동안 땀이 덜 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다음날 아침이 훨씬 개운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주택이나 창문이 2곳 이상 있는 방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파트에서도 창이 양쪽으로 나 있다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낮에는 바깥 기온이 실내보다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시면 오히려 더 더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가 진 후부터 새벽 사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팁은 창문에 방충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충망을 달거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밤에 창문을 열어두면 바깥 공기와 함께 벌레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환기를 하려면 이 부분도 꼭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 지인은 지난해 여름에 에어컨을 단 5번만 켰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매일 밤마다 에어컨을 4시간 이상 틀고 주무셨는데 바람순환 방법을 알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전기료도 절반 이상 줄었고 목이 마르거나 감기에 걸리는 일도 줄었다고 합니다. 자연 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몸에도 더 좋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풍기 방향 하나 바꾸는 것으로 방 안 공기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덥고 눅눅한 공기에서 벗어나 바깥의 상쾌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이세요.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시원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 방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해주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앞에서는 선풍기를 통해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람이 시원해도 몸 자체가 달아오른 상태라면 그 바람조차도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갱년기 증상으로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 밤에 자다가도 열감 때문에 잠에서 깨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더 큰 불편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직접 식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에 감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건을 활용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건을 찬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주세요. 그리고 그 수건을 목 뒤나 손목, 무릎 뒤쪽에 감아주는 겁니다. 이 부위들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있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목과 손목은 혈류가 집중되는 부위라서
이곳을 차갑게 해주면 몸 전체가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물이 피부 위에서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기화열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땀을 흘리면서 열을 식히는데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수건을 사용하면 땀보다 더 빠르게 체온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목, 손목 등 주요 부위 냉찜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젖은 수건을 몸에 감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옷이 젖을 수도 있고 축축한 감촉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감각에 민감한 분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더 간편한 대체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바로 쿨링 스프레이입니다.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부담이 적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팔, 다리, 목 부근에 가볍게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됩니다. 스프레이 안에 들어있는 에탄올, 멘톨 같은 성분들이 피부에 닿자마자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주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써봤을 때 처음엔 이게 얼마나 시원하겠어 싶었는데 뿌리고 10초도 안 돼서 피부가 확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외출 전이나 집안일 하기 전에 뿌려두면 한동안 땀도 덜 나고 활동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옷이 젖을 일도 없고 수건처럼 다시 적시거나 말릴 필요도 없어서 훨씬 간편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셔야 합니다.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자극이 심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사용 전 팔 안쪽에 살짝 뿌려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자주 뿌리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회에서 4회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은 집에서도 외출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가방에 하나쯤 넣고 다니시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야외 모임, 시장을 다녀오신 후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몸을 빠르게 식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고 젖은 수건이나 쿨링 스프레이까지 써봤는데도 여전히 몸이 끈적끈적하고 땀이 마르지 않는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비 온 다음 날이나 장마철엔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바람이 눅눅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바로 그 이유는 습도 때문입니다.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습도가 높으면 사람은 시원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결국 더 덥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불쾌지수라고 부르며 실제로 체감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땀구멍이 예전보다 덜 열리고 혈액순환도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도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여름철에 눅눅한 공기가 훨씬 더 버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럴 때마다 몸도 지치고 기운도 쭉 빠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실내 온도 못지않게 습도를 낮추는 겁니다. 습도를 조절해주면 땀이 더 잘 마르고 선풍기 바람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습기 없으면 어쩌냐고 걱정하십니다. 전기료도 부담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료 하나도 안 들이고 집에 있는 물건만으로 습도를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신문지는 원래 종이 섬유 구조가 습기를 흡수하기 좋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를 뭉쳐서 방 구석구석에 두면 특히 모서리나 벽 쪽에 놓아두면 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옷장 안에 걸어두거나 서랍 속에도 넣어두면 눅눅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새 신문지로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숯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숯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고 동시에 냄새까지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숯을 담아서 거실, 침실, 욕실 등 집안 곳곳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바짝 말려주면 다시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굵은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금은 원래 수분을 잘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접시에 굵은 소금을 넉넉히 담아두고 이걸 신발장이나 욕실, 침대 밑 같은 습한 곳에 두면 공기 중 습기를 흡수하면서 점점 녹아내립니다. 녹아버리면 새 소금으로 갈아주면 되고 한 번의 비용도 얼마 들지 않으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면 비싼 제습기 없이도 실내 습도를 1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감 온도로 보면 28도지만 습도가 낮으면 마치 25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덥지 않게 느껴지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박순자 할머니는 작년 여름 내내 선풍기를 틀어도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가 습도계를 봤더니 85%가 넘더군요. 습도만 낮춰도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드렸더니 너무 놀라셨습니다. 신문지 몇 장만 방구석에 두고 숯을 욕실에 놔뒀을 뿐인데 며칠 만에 공기가 가볍고 뽀송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습도는 공기 속에 숨어 있는 불쾌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여름철엔 체감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선풍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꼭 습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도보다 먼저 습도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전기료 없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여름만 되면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고민하게 되는 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선풍기 하나로도 충분히 시원해질 수 있다는 것. 얼음, 아이스팩, 창문 바람, 젖은 수건, 그리고 습도 조절까지 모두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집 안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냉동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먼저 얼릴 건 무엇인가요? 페트병입니까? 아니면 아이스팩입니까? 결정하셨다면 바로 실행해 보시고 댓글에 어떤 방법을 먼저 해 보셨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에어컨 틀기 무서워서 땀 흘리며 지내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잘 활용하셔도 전기요금은 반으로 줄고 몸은 더 가볍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생활 꿀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세 영원에 도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에어컨 리모컨에서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요금 폭탄이 사라지는 비밀 궁금하시죠? 꼭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